이게 어제 3월 23일 날 본 이제 고2 3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선생님이랑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난도는 좀 선생님 봤을 때는 평이했습니다. 네, 과탐이 1등급 컷이 42.5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는 실제 수능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돼야지 맞고, 실제로 그럴 거고, 문제는 좀 평이했다. 특히나 자연계열 이과 학생들, 중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편하게 풀었을 것 같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변별력 있는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던 24번, 25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웠다. 그걸 빼고는 비교적 조금 평이했다라고 보여져요. 선생님이랑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관계의 예인데, 토양 속 세균은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토양은 비생물적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식물은 생산자니까 소비자에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식물의 과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는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주는 예에 해당이 되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날먹 문제죠. 1.5점짜리 쉬운 거.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강하고 나는 사람의 몸을 구성을 하는 원소의 질량비하고 지구를 구성을 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산소가 가장 많은 이 가가 사람의 몸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지각이 아니라 지구죠. 지구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철이 제일 많죠. 지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산소가 제일 많고, 자, 가는 사람의 몸을 구성을 하는 원소 질량비고, A는 핵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람의 몸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빅뱅 이후 38만 년 이내에 모두 생성이 된 거는 여러분들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수소하고 헬륨밖에는 없어요. 그 이후에 다 별의 생성,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은 라면 봉지에 포함된 조리법과 라면을 끓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한 A와 B의 대화이다. 나는 싱겁게 먹고 싶어서 눈금에 있는 계량컵으로 물의 부피를 측정을 해서 600ml가 되게 하여서, 한강라면은 죄악인데, 그치? 맛없잖아. 자, 끓는 물 520에 분말수프와 면을 넣은 후에 4분간 더 끓입니다. 이런 퍼지지 않나? 선생님은 약간 꼬들면 좋아해서 저렇게는 안 끓여요. 나는 조리법에 나온 대로 550ml의 물을 넣기 위해 눈으로 물의 양을 가늠을 했어. 자, 그러면 기억은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된 양이죠. 길이의 3승배만큼으로 해서 유도된 양이 부피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니은의 분은 분해 시간은 국제 단위계의 기본 양은 여러분들 세크죠. 초를 사용을 하는 거니까 틀렸고, B는 물의 양을 어림했죠. 근데 정확하게 재서해 주는 게 좋기는 해요. 선생님도 생수병에 담아서 라면 끓여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페달 보조형 전기 자전거랑 이와 관련된 화학 반응에 대한 자료이다. 근육에서 포도당을 이용을 한 세포호흡을 통해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배터리에서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로 전동기를 회전시켜서 바퀴가 쉽게 굴러가도록 한다. 그 다음에 철로 만든 체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면서 붉은색의 녹이 쓴다. 자, 그러면 기억이 일어날 때 포도당이 산화되죠. 산소랑 결합하는 모든 반응은 다 산화에 해당이 되니까,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배터리 안에서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이 과정에서 무슨 반응이 이용이 되냐면 환원 반응이 이용이 돼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붉은색의 녹이 쓰는 거는 철이 산화가 되는 거니까, 산화는 여러분들 전자를 잃는 반응에 해당이 되잖아요. 실제로 철은 산화되면 Fe2O, Fe2O3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금속 철이 이가 양이온 형태로 전자를 잃어버려서 형성이 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그린 가는 단백질 X에서 아미노산이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는 규산염 광물 Y에서 규산염 삼연체가 이루는 결합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기억은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펩티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규소와 규소가 산소를 사이에 두고서 일어나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끼리 결합을 하는 거고, 펩타이드 결합은 분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산소 맞고, X와 Y는 각각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끼리 결합, 규산염 삼연체 SiO4 사이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양파 표피 조각에 물질 A를 떨어뜨리기 전과 떨어뜨린 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났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세포체액의 농도보다 농도가 높은 고장액 안에 넣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는 얘가 20% 설탕물에 해당이 되겠지요. 따라서 A를 떨어뜨린 양파 표피 조각에서 삼투가 일어났다. 그쵸? 여기서는 삼투 현상으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거니까 맞고요. A는 20% 설탕 수용액에 해당이 되고, 양파 표피의 세포막은, 원래 여러분들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입자 크기에 따라서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아세트산 수용액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아세트산 수용액에 마그네슘을 넣고 반응시켰더니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얘는 금속하고 산이 반응을 하면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산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수용액에 탄산칼슘을 넣고서 반응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기체, 이때는 뭐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탄산염이 아세트산에 들어있는 누구랑?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해서 CO2와 물이 생성이 되는 반응이에요. 이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마그네슘은 아세트산에 있는 수소이온하고 산화 반응을 통해서 Mg2+가 되고 H2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산화되는 거고, 이산화탄소 맞고, 이래서 아세트산 대신에 묽은 염산으로 해도 수소기체는 발생을 하는데 더 강하게 발생을 하겠죠? 강산이니까. 이거는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죠. 자, 다음 8번. 다음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어떤 섬에 서식하는 핀치종 A 집단에 대한 자료이다. 자연 선택에 대한 문제겠죠. 자, 그러면 섬에 가뭄이 발생해서 작고 부드러운 씨앗을 맺는 식물의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식물보다는 많이 말라 죽었고, 씨앗을 먹는 A의 집단에서는 부리가 큰 개체가 작은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했다. 왜? 더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는데 유리하니까. 따라서 가뭄으로 인해 A 집단에서 부리의 평균 크기가 어떻게 됐다? 커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A 집단에는 부리 크기에 대한 각각의 변이가 있는 거죠. 큰 부리, 작은 부리 이런 식으로 작아졌다가 아니라 커졌다고 가뭄으로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며 자석이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유도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한대요. 표와 같이 자석의 속력과 구속만을 달리를 해서 실험 가부터 달을 진행을 한대.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자석의 속력이 V고 똑같이 하나예요. 근데 전류가 2배가 된 걸로 봐서는
여기는 속도가 2배로 빨라졌겠죠. 즉 이때 발생하는 U도 전류의 세기는 결국에는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시간당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 정확하게는 원래는 자속이라는 거지만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를 하니까 따라서 자기장이 세던지 속력이 변화가 크던지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속력 똑같은데 자기장이 2배가 됐으니까 이 경우도 얼마가 돼야 돼요? 2I0. 얘는 자기장이 똑같은데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2I0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동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일정하면 안 돼요.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기억은 V보다 크죠. 2V죠. 그 다음에 니은은 2I0로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틀릴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 네, 니은만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린 가는 태양에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1개가 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나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변하게 되는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요.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의 합과 헬륨 원자 핵 1개의 질량의 합은 수소 원자 핵 4개가 크죠. 그래야 질량 결손이 생기니까 요거 질량이 얘보다 커야죠. 그 다음에 나에서 태양전지에 도달한 빛에너지 중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게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발전 효율인 거죠. 결국에는 얼마나 전환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수업의 일부다. 사물 인터넷에서 해당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교통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한계. 장점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과 운전자의 피로를 낮춰주는 점. 한계점에는 해킹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는 점과 니은 등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는 당연히 센서랑 통신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렇죠.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조사의 잘못이냐 아니냐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기억의 상호작용 상용화에 대한 허용 여부는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학 관련 사회적 쟁점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법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부분이 소재가 정확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래요. X는 지금 3주기 1족 원소인 나트륨의 전자 배치고 이 녀석은 1주기 1족 원소인 수소죠.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나트륨. 자, 금속 X와 염소가 반응을 하면은 이렇게 나트륨과 염소 할로젠이 직접 반응을 하면 이 NaCl에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수소기체랑 염소기체가 반응을 하면은 H2 더하기 Cl2는 이 HCl의 염화수소가 만들어져요. 공유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이죠. X는 3주기 원소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XCl,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전해질이니까 전기 전도성을 가져야지 맞는 거고, YCl은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비금속 간 물질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된다라고 해서 다 이온 결합 물질인 거는 아니다. 자, 그 다음 13번. 그림 가와 나 같이 지구와 미지의 행성 X에서 운동하는 물체 A와 B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내었대요. 요거 비슷한 문제가 1등급 만들기 통합과학편에 들어있어요. 자, A는
가만히 놓았고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자, 그럼 지금 지구랑 미지의 행성인데 가에서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되니까 A하고 B하고 같죠. 왜? 같은 시간 동안에 연직 방향으로 간 거리가 한 칸, 세 칸, 세 칸, 그 다음에는 다섯 칸, 다섯 칸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이동거리가 같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같다는 소리니까. 중력 가속도는 지금 얘는 실제로 보세요. 하나, 둘, 셋. 총 요거 한 칸을 T라고 하면 3T 만에 떨어진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4T를 와도 아직 지구에서 만큼 못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가속이 되는 거는 가라고 봐야 되니까 중력 가속도는 가가 나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B가 낙하하는 동안에 B의 수평 방향의 속력. 어차피 여러분들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얘 보면은 자, 한 칸이죠. 1초당 T당 한 칸이니까 사진 찍는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치면은 둘 다 똑같이 일정한 간격당 한 칸씩 이동을 했으니까 등속도 운동을 했고 둘이 어떻다? 속도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에서 수평 방향 속도는 둘이 어떻다? 같다. 얘는 중력과 관계없이 처음에 던진 속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린 가는 어느 지질 시대 동안 해양 생물 과의 수의 변화와 대멸종 시기를 과란 소리는 종, 속, 과, 목, 강문, 개에서 그 과예요. 종의 수. 자, 대멸종 시기. 나는 대멸종 시기 기억하고 니은 중에 지금 판계하가 만들어진 걸로 봐서는 언제 해당이 됩니까?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니은 시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서는 삼엽충은 고생대 멸종이니까 니은에서 멸종을 해야지 맞는 거고 해양 생물들이 대부분 이때 멸종을 하니까 나는 니은의 대륙분포다 맞고요. 대멸종 이후 해양 생물의 다양성은 다시 증가하다 감소, 증가, 다시 감소 이렇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감소란 거는 아니죠. 그죠? 네. 왜? 저러면서 생물 다양성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에 15번. 다음은 자동차 A와 B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료인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또는 보존이 되죠. 지구 전체로 보면은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아요.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자, 내연기관, 연료전지, 화석연료, 수소. 에너지 1000,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180, 540. 얘가 훨씬 크죠. 에너지 효율이. 그러면은 일정하다예요. 에너지 효율은 B가 A의 2배보다 크죠. 같은 양을 공급을 했는데 2배가 되면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가 360이 돼야 되는데 540이면 거의 몇 배? 3배죠, 3배. 자, 틀렸고. A는 그죠.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엔진,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운행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한다가 맞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이다.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을 각각 물에 녹이면 수용액의 온도가 모두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용해 반응이 뭐라고 예측을 한 거냐면 발열 반응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물 100ml가 들어있는 비커와 스마트 기기에 연결된 디지털 온도 센서를 그림과 같이 준비를 한 다음에 염화칼슘 5g을 넣고 모두 녹을 때까지 녹이면서 수용액 온도 변화를 관찰했고 염화칼슘 대신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을 비교를 했더니만 염화칼슘은 높아졌는데 염화나트륨은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고 염화마그네슘은 높아졌어요. 따라서 염화칼슘은 용해 반응이 발열이 맞고
염화나트륨은 흡열이 맞고,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은 발열이 맞기 때문에 따라서 가설은 틀렸죠. 그죠? 따라서 옳지 않다는 기억으로 적절하고, 염화나트륨은 흡열 반응이니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자, 휴대용 냉각팩은 염화 마그네슘이 물에 녹는 반응에서는 발열인데 그러면 냉각이 아니라 찜질팩으로 썼어야지. 그죠? 따라서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린 간은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는 해수의 성층 구조를 나타냈대요. 맨 위가 혼합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은 수온 약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억 과정에서 해양에 있는 물이 증발하죠. 증발은 흡열이니까 해양에서 대기로 이동을 하는 거 맞는 거죠. 흡수했다가 응결하면서 다시 방출하니까. 예. B층에서는 위층과 아래층 사이, 여기가 고수온이고 여기가 저수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온 약층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안 활발해요. 니은 과정이 많이 일어날수록, 니은 과정은 결국에는 강수죠. 강수가 일어날수록 A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 혼합층의 두께는 강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결국에는 혼합층의 두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1번만 맞겠고,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봅시다. 자, 18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효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줬는데, 시험관 A와 B에 각각 3% 과산화수소를 넣고요, B에만 감자 조각을 넣었대요. 감자 조각 안에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과산화수소 분해를 촉매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불씨가 꺼져가는 향을 A와 B에 넣고 불씨 변화를 관찰을 하면은, 자, B에서는 기포가 발생을 했고요. 즉,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은, 물과 산소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불씨가 살아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B에서 발생한 기포에는 산소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즉, 이 카탈레이스는 효소고, 정촉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요렇게 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탈레이스 효소가 있는 B가 A보다 훨씬 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작았어야지 맞게 되는 거죠. 기포 발생이 끝난 B의 3% 과산화수소를 다시 첨가를 해도 다시 기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뭘 물어보냐면 카탈레이스 같은 효소는 뭐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재사용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사람의 감염병 X에 대한 자료이다. 항체 검사나 중합효소 연쇄 반응인 PCR 검사를 이용을 해서 X를 진단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시기별, 지역별, 연령대별 X의 발생 현황을 조사를 하고 이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을 해서 X를 연구를 한대요. 그래서 22년부터 24년까지 분기별 X의 발생 횟수가, 자, 보면은 10월에서 12월, 인플루엔자 같다, 독감. 그렇죠. 보통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기억은 핵산을 증폭을 하는 기술에 해당이 되니까 맞고, 니은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할 때는, 니은 이용해서 X를 연구할 때는, 그렇죠.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윤리적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죠. 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유행 시기 예측에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20번. 다음은 서로 다른 원소 X와 Y의 스펙트럼을 관찰을 하고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별의 대기를 구성을 하는 원소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실험인데 X 기체 방전관과 Y 기체 방전관에서 나온 빛을 각각 분광기로 관찰하고 방전관에서 나온 거는 둘 다 방출선 스펙트럼이에요. 네. 방출선 스펙트럼이 방전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두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와 개수를 비교를 해준답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스펙트럼과 별 A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별 A의 대기 구성 원소를 추론을 한대요. 그러면 X와 Y의 스펙트럼을 구성을 하는 선의 위치와 개수는 당연히 다른 원소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달라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방출선 스펙트럼이고 다른 원소는 무조건 달라요. 같은 원소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다음에 탐구 2 A의 대기에는 수소하고 헬륨의 스펙트럼 선이 여기 보니까 수소도 겹치고 헬륨도 정확하게 겹치네요. 정확하게 겹쳐 있으니까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 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요. 그 다음에 21번. 다음은 스마트워치에 대한 자료이다. 스마트워치는 위치, 걸음수, 심박수 등을 측정을 하는 센서가 내장되어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디스플레이에 표시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의 센서와 디스플레이는 순수한 반도체인 규소보다는 전류를 잘 흐르게 만든 불순물 반도체, 그렇죠? 네, 불순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데 스마트워치로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분석해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는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 보통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두 종류에 해당이 되겠죠. 예,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2번. 그린 간은 1984년부터 2023년에 전 지구 대기 중 CO2의 농도 변화, CO2 농도가 계속 증가를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시기 복사 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 수지를 나타내는데 A와 B는 각각 흡수, 방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기 흡수량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서 대기 중의 CO2 농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거 맞고요. 나에서 여기서 보면은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 흡수량에 해당이 되는 게 A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을 하는 거고, 이 적외선을 주로 흡수하는 기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실 기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 중에 CO2 값에 따른 값으로 CO2가 늘어나면 A도 다시 늘어나겠죠. 나에서 B의 값, 즉 B는 결국에는 지표가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에 해당이 되는데, 지표 방출 양은 결국에는 대기가 재방출하는 양,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이거는 거의 일정할 텐데 흡수해서 재방출하는 이 양이 늘어나니까, 결국에 이 양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 둘의 양이 합쳐진 게 늘어나고, 그러면 방출하는 B의 양도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온실효과가 가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에서 B의 양은 23년도가 1990년도보다는 당연히 온실기체 양이 많으니까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번이 맞죠. 에이, 이게 무슨 2.5점짜리냐. 자, 그 다음에 23번. 자, 그린 간은 속력 V로 등속 운동하던 수레 A가 정지한 수레 B와 충돌한 후에 A는 정지를 하고 B는 V로 갔대요. 자, 그림 나는 시간에 따른 B의 속력을 나타내는데 B는 벽하고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정지를 했네요. 얘 둘이 질량이 같대요. M하고 M으로.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 MV. 정지했으니까
충돌 후 운동량 합 MV. 얘도 그러면은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M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MV. 얘도 어떻게 돼요? M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V 마이너스 MV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B가 A로부터는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받은 거고 벽으로부터는 왼쪽으로 충격량을 받은 거니까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가 더 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같으니까 결국에는 충돌 시간이 길수록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에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V다. B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에서랑 1에서랑 같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둘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자체는 같은 거고 B가 충돌 과정에서 받는 평균 힘은 결국에 충격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가 더 기니까 여기가 평균 충격력이 더 작겠지. 그러니까 1이 2에서보다 크다가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죠. 통합과학은 솔직히 물리 파트가 쉬워요. 어렵질 않아요. 아마 지금 물리학 선택한 이과 학생들은 통합과학 물리는 개똥이다. 네, 개껌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림은 세포 내 유전자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아마 24, 25가 선생님이 봤을 때 또 킬러에 해당이 돼요. 두 개가 그나마.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것인데 니은에서 사이토신의 수와 구아닌의 합은 그러니까 C 플러스 G의 값은 디귿에서 사이토신하고 구아닌의 수의 합의 2배래요. 이 값이 니은이 디귿의 2배고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각각 A부터 D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CA가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된 주형 가닥이 요 아래 가닥이 여기가 주형 가닥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가 뭐가 나와야지 맞냐면은 C, G, G 그 다음에는 반대편이니까 A, C, U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일단 C 더하기 G의 값이 니은에서는 얼마가 나왔냐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디귿에서 몇 개가 나온가를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들어가니까 C, G, G 그 다음에는 여기서 A, C, U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A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C 더하기 G의 값이 여기가 4니까 2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만 들어가는 게. 그러면은 C, G, G면 3이라 안 되고 C, U, G면 여기서는 2라 되겠죠. C 더하기 G 값이 3, 2, 1, 1에 해당이 되니까 당첨이 C네요. 그럼 여기 들어갈 게 C, U, G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2개가 되니까 나에 들어갈 거는 C가 들어가야지 맞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 주형 사슬은 C, U, G 4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C, U, G 하고 여기가 뭐가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기억은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가와 나는 A부터 D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가와 나는 A부터 D 중에 하나다. 그럼 여기가 C가 들어가야 될 테니까 C, U, G, C, U, G. 그러면은 여기 건너편은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주형사슬로 들어온 거니까 C, A, G, A, C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값은 지금 알 수가 없네. 그러면은 건너편에 C, T, G가 들어가야지 맞게 되는 거고 여기는 C, A고 여기에 들어갈 게 지금 원래 염기가 3개
하나, 둘, 셋. 나오진 않았네. D 여기서 나왔구나. 이거 U네. 여기 못 봤네. 여기가 D니까 앞에가 U. 그러면은 C 더하기 G는 E가 맞네요. 그러면은 여기 반대편이니까 여기가 A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U의 반대편이니까 여기 반대편은 T.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억의 염기 서열은 T, C, A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틀렸죠. 기억의 염기 서열은 U, A, T, C, A. 틀렸고, 가는 A다. 가가 어디 갔니? A다. 이거는 맞고, 디귿에서 구한인의 수. 지금 디귿이 여기죠. 그러면 구한인은 1개고, 유라실은 2개가 들어있으니까 틀렸죠. 따라서 맞는 거는 니은 2번만 맞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5번 중화반응 문제. 자, 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의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에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근데 아주 친절하게도 BTB를 넣었을 때 노란색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얘는 산성이고 파란색이니까 이 녀석은 염기성이에요. 자, 그런데 중화반응 풀 때 항상 이렇게 봐야죠.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염기 혼합을 했었을 때 혼합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혼합용액의 총 이온수는 누구랑 같냐면은 혼합전 산의 총 이온수하고 같고, 만약에 혼합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면 똑같아요. 염기성이면 총 이온수는 혼합전 염기의 총 이온수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노란색이라고 했으니까 산성이고, 총 혼합용액의 이온수가 5N이면은 염산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도 얼마예요? 5N이에요. 그러니까 염산 안에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5N개가 들어있으니까 합쳐서 결국에는 앞에 수소이온 2.5N개, 그다음 염화이온도 2.5N개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비례를 했었을 때 얘가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부피 비례해서 이온수 비례를 하게 되니까. 그럼 얘 1.5, 1.5, 20이면은 이거에 5분의 4니까 두 개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얘가 12N이고 누가 봐도 염기성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죠? 그럼 얘는 염기성이니까 당연히 파란색이 나오게 될 거고. 왜? 4N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30 안에 수산화 나트륨이 얼마 들어있는 거냐면 12N이니까 여기에는 6N이 들어있는 거고, 15면은 부피가 절반이죠? 그럼 이 안에 얼마? 3만큼 들어있는 거고, 다시 5면은 이거에 3분의 1이니까 1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산성, 염기성 맞아 떨어지죠. 자, 그러면 기억은 파란색이다. 맞고, X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럼 모든 이온수가 결국에는 염기의 이온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총 합쳤을 때 얼마입니까? 6개. 따라서 6N. 틀렸고, 자, 혼합용액의 최고 온도. 그러면 일단 혼합용액의 부피는 얘는 30이고 얘는 얼마예요? 50이에요. 자, 혼합용액의 전체 부피가 다를 보면, 자, 전체 혼합용액 부피가 30, 얘는 50이죠. 자, 50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생성된 물의 양은, 그러니까 얘는 비교를 안 했네. 원래 이것까지 비교해주는 문제가 나왔어야 이제 더 원래 어렵기는 한데, 자, 보면은 얘는 물이 적은 양을 기준으로 생기니까 물이 H2O가 1개가 생긴 거고, 얘는 적은 양이 1.5가 생긴 거고, 얘는 얼마가 생긴 거냐면은 2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만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얘가 더 물에 많이 생겼으니까, 물이 많이 생기면 결국에 뭐가 많이 발생을 합니까?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나의 수용액의 온도가 당연히 어떻게 될 거예요? 가보다는 더 높게 될 거예요. 따라서 틀렸고, 만약에 이 세 개를 비교를 해주면 혼합용액의 비열이 다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한 열량이 얘는 Q, 얘는 1.5Q,
얘는 EQ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웠죠? 비열과 온도 변화량 Q는 CM 델타 T 이렇게 됐고 만약에 새 수용액의 비열과 그다음에 밀도가 같다라고 주어주면 결국에는 부피비가 질량비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Q가 1이고 비열도 똑같잖아요. 근데 질량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가는 결국에는 온도 변화량이 어떻게 되냐면 델타 T는 CM분의 Q로 정의가 될 텐데 여기서 비열이 다 같고 밀도가 다 같다고 하면은 부피비는 질량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의 온도 변화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30분의 Q가 되고 그다음에 나는 30분의 1.5 Q가 되고 가는 얼마가 되냐면은 합쳤을 때 50분의 2Q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온도 변화가 이 둘 중에는 얘가 제일 크고 1번이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둘 중에 얼마큼입니까? 얘는 150분의 5고 얘는 150분의 6이 되니까 얘가 더 크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얘가 1, 2, 3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는 2배가 발생을 했는데 물은 2배가 생겼는데 부피는 2배가 안 됐으니까 얘가 더 온도가 높죠. 만약에 3개의 온도를 비교해주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1번 얘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 이것까지 나왔으면 실제로는 조금 더 어렵고 좋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 나만 비교한 게 나와서 얘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 다음 몇 번? 1번 이렇게 될 겁니다. 진짜 평이했어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모평 때 나오는 거를 보면서 실제로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될 건지를 이제 계속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2학년에서 출제되는 난도랑 3학년에 출제되는 난도는 조금 달라요. 대신에 경향성은 어떻게 나올 건가를 지금 좀 보고 있는 거니까 2학년, 3학년 과정을 보면서 우리 출제가 어떻게 될지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하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시험은 잘 봤나?